안녕하세요, 제신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 하반기에 공부운, 학업운이 좋은 띠와 나이 한번 점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공부가 잘 돼서 이 공부가 잘 되니까 이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에 공부하셔라 하는 띠와 나이인 거예요.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부터 볼게요. 48, 동네에서 일하던 거 접고 공무원 준비하시래요. 공무원 운이 붙나봐. 이게 내가 공부한 것보다 조금 더 살을 붙여갖고 시험은 자체가 드는 거거든요? 근데 살을 붙이려면 뼈대를 본인이 만들어주시긴 하셔야 돼. 그러니까 100 중에서 한 65 정도만 만들어 오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번 하반기에 공부가 잘 된다는 거죠. 공부를 아주 대단하게 할 필요는 없고 동네 도서관 같은 데 가서 하래요. 동네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은근히 공부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세금 낸 거 알뜰살뜰히 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이 더운 이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 에어컨, 히터 빵빵하게 쓰면서 공짜 정수기 이용하면서 간만에 또 이제 공부하는 느낌 한번 내보셔라. 형광펜도 쇼핑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찾아보지 말고요. 제일 잘 팔리는 거 사서 공부하래요. 그리고 인강을 결제할 거면 하나씩 결제해라. 왜 프리패스니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것들을 패키지로 팔거든요. 그런 것들 말고 한 개씩 결제하든지 그냥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거든지 그냥 한 개씩만 사서 해라. 이게 성격상 이 기간 동안 다 공짜야, 다 볼 수 있어 하면 이게 잊혀지나 봐, 본인 머릿속에서. 아셨죠? 또 다음 분 봐볼게요. 38, 공부하던 거 마저 공부하는 방향의 자격증 공부를 하시래요. 예를 들면 회계사, 세무사 요런 것처럼 자격시험 같은 거. 내가 원래 이쪽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만큼은 공부를 더 했어야 됐어. 예를 들면 소방 쪽이라든지 각자 내가 공부 좀만 더 하면은 조금 더 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거 따서 직업 옮겨라예요. 이거는 자격증 시험 운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자격증 시험 운이 내가 약간 이거는 나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제법 똑똑한 애들만 할 수 있는 건데? 뭐 요런 것들. 내가 이거 공부하려면 제법 두꺼운데 근데 언젠간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했는데 뭐 요런 거 있죠?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야? 지금이란 소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운이 좋게도 하여튼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독서실 끊어서 다니래요. 집 근처에 있는 독서실로. 이게 독서실 들어가면 와 옛날 독서실이랑 다르네 이러나 봐요. 그리고 그 기분에 약간 취해서 또 잘 진행을 하시나 봐. 약간 필기 뭐 이런 걸 하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 그래서 이게 필기하고 있으면 시간이 다 가나 봐요. 하여튼 필기를 좋아하는 게 어딥니까? 이게 필기하다 보면 머릿속에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하여튼 지금 공부가 잘 돌아가는 시기라고 하니까 이게 공부가 안 돌아가는 시기에 공부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곤욕이거든요. 하여튼 이 시기에 직업 이전하면 딱 40대쯤에 다른 직업으로 하는 거니까 딱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고수가 하나 있어요. 입원을 하는데 좀 많이 아프진 않아요. 많이 아프지 않다는 거는 아프지 않은데 왜 발목뼈가 부러졌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보험비 합의 때문에 아니면 뭐 한방병원에 누웠다든지 뭐 이런 건데 얘기를 왜 하냐면 중간에 그 독서실 끊어놨는데 이 그 병원 테이블 있죠? 침대 테이블에서 이러고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 하여튼 공부를 또 병원에서 하면 또 유난 떠는 맛이 있지 않겠어요? 수많은 수험생들이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내가 수능 볼 때 병원에서 수험을 봤었어야 되는 건데 또 인생의 이벤트 또 다 즐길 거 즐겨주셔야 되니까 하여튼 병원에서도 공부를 마저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면서 피하라고 하실 때는 뭐 피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피하라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일기예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있구나. 있구나. 요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분 봐볼게요. 28, 대학교를 다시 가라. 28이면 내년에 30인데 연나이로 보고 있으니까 28, 대학교를 다시 가셔라. 이게 대학교에 좀 아쉬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수능 다시 보라는 거지.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공부가 잘 되고 이게 28살 때 수능 과정이랑 지금 수능 과정이랑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평가 지표도 엄청 많이 바뀌었고 조건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심지어 그 사이에도 어떤 용어나 과정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현역이다. 왜냐면 이 나이 때 사람들이 봤던 인간 강사들이 지금도 인간 강사로 그대로 있거든요. 마치 내가 사회생활하고 동네로 돌아갔을 때 아직도 그 선생님이 이 학교에 계시니? 이것처럼
아직은 이 나와바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나이에 사실은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더 차이 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마치 재수하면은 내가 1년을 늦게 들어갔어. 2년을 더 공부하면 내가 3수나 했어. 3년을 더 공부하면 내가 4수나 했어 하는 것처럼 이게 차라리 아주 차이 나버리면 별 생각 없겠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훨씬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거나 다른 대학교들 더 잘 나온 사람들, 잘 살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아쉬워 보이거나 슬퍼 보이거나 마치 어떤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슬플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안 난다. 학창시절 사람들 다시 보면 반갑다. 다시 대학교에 들어간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나도 너처럼 용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겠죠. 대부분 남들 기준으로는 알고 있어요. 내 기준으로는 적용이 잘 안 돼서 그렇지.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도 이 시기에 대학교 타이틀 다시 따러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다시 공부했을 때 훨씬 쉬울 거래요. 사회의 맛을 봤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더 쉬운 건 좋은 거죠. 더 쉬운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더 어려운 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쉬운 수험생활 즐기시면서 좀 얕게 공부하라니까 예를 들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사교육 족보에 족보 이런 느낌. 뭐 접근하셔라. 공부는 기출 위주로 하셔라 이런 느낌으로 개념 위주 말고요. 연습 문제 위주 말고요. 수능 특강 위주 말고요. 아셨죠? 그렇게 또 응원 드리면서 또 다음 분 봐볼게요. 68세 영어 공부하셔라. 이게 본인이 속한 무리는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영어를 못하나 봐. 이게 성장 과정의 문제 때문이거든요. 이 다른 사람들은 어렸을 때 유학을 갔다 왔다든지 이 시대 사람들이 유학 갔다 왔으면 이 인간들은 뭐 부잣집이란 부잣집, 라인이라면 라인, 어떤 뭐 그런 거겠지요? 하여튼 나는 이 과정 중에서 영어를 못 배워가지고 나는 영어 못해, 너네는 영어 알지, 특히 또 이 나이 때는 나는 불어 못해, 너는 불어하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이게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속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영어가 들어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외국어가 들어간 농담을 한다든지 그럼 내가 못 알아듣고 눈치껏 듣고 그래야 되니까 눈치가 보이고 약간 자격지심이 들고 마치 이성이 나를 봐도 못 배운 사람처럼 느껴지고 사실은 못 배운 사람에 넘어서 이게 가정 환경에서 내가 못 배운 사람이 되니까 유학을 못 갔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은 원래 외국에 살지 않았던 집이라든지 그런 사람처럼 보이니까 마치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난 또 매력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격지심 같은 게 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아도 더 나은 사람을 소개받는다 하더라도 달갑지가 않은, 왜냐면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나의 어떤 일종의 학업 콤플렉스처럼 콤플렉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다른 얘기로 몰고 싶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 넌 똑똑하니까, 그래 너네 누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너네 형은 어떤 사람이니까 이런 것처럼 좀 약간 가족사적으로 위축되고 나의 어떤 과거 돌아보는 얘기 같아서 또 슬퍼지고.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시라는 게 이번 하반기에 이게 공부운이 든다는 게 본인이 이거 공부하는 게 스스로 재밌고 생각보다 또 쉽고 그리고 이 투자한 노력 대비 본인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훨씬 큰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격지심이 있는 버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창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밖에 뷰는 똑같은데 저 사람의 의도는 항상 똑같아. 근데 내가 맑지 않으니까 이게 약간 나를 무시하는 말인가? 나를 약간 깔보는 말인가? 아니면은 내가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쉬운 말로 해줬나? 이런 것처럼 약간 마음이 내가 꼬인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창문을 뽀득뽀득 닦아놓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얘기했을 때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제가 좋게 말하면 난 그냥 좋게 알아들으면 돼. 나쁘게 말하면 그냥 나쁘게 알아들으면 돼요. 그 사람의 어떤 우리가 무슨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이 화자의 말의 의도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속이잖아? 그러면 속아주면 되는 거야. 속인 성의가 있잖아. 그럼 또 그거 인정해줘야지. 그 사람은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건데 그걸 뭐 속을 이렇게 딱 샅샅들이 파헤쳐가지고 뭐 얼마나 이득을 본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지금 하시면 좋은 운이 드는 거고, 공부 방법은 1:1 과외로 하시면 된대요. 이게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문화센터에 갔는데 내가 손님이 나밖에 없어서 1:1이어도 상관이 없어.
10만 원짜리 과외여도 아니면 요즘에 그 4천 원짜리 화상 과외여도 상관없어요. 내용이 이 일반 회화면 되는데 일반 회화가 hello, nice to meet 이런 거 말고요. 안녕, 내 이름은 누군데, 나는 뭐 하던 사람이야, 나는 어디에 살고 있고, 나는 주로 뭘 먹으면서 살아, 나는 뭘 보는 게 취미고, 우리 집에는 강아지 2마리가 있어. 한 마리는 비숑이고 한 마리는 말티즈야. 나는 우리 집 비숑이 별로 안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크더라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우리 비숑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오리고기야.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우리 집 비숑이랑 산책하면서 무인 애견용품 샵에서 오리고기를 사오곤 하지. 요 정도 대화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특강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커뮤니티랑 또 친해진다든지 했을 때 이 영어로 하는 것들이 나한테 위압감을 주려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일상 언어처럼 쉬운 말들을 쓰고 있었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된대요. 약간 너무 이거는 약간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냥 나 이건 다 못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신 상황인가 봐. 하여튼 그런 장벽을 좀 낮출 수 있는 기회니까 진행을 잘 해보셔가지고 또 이거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거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면 어떡하지, 또 늦깎이 공부한다고 막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언어를 그럼 태어나서 다 배우는 거지 뭐 태어나자마자 언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언어를 언제 배우든지 뭔 상관이래. 다른 사람들 시선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남이사 내가 99살에 배우든. 그죠?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이 정도 투자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분 봐볼게요. 54세, 이게 자격이 생겨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거든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뭐 안경사, 제빵사 같은 거는 제빵 없어도 만들 수 있으니까 뭐 네일리스트 뭐 이런 거라든지. 근데 뭐 공인중개사 뭐 1인 종류겠죠? 이걸 따서 그러니까 취득을 하고 창업하는 눈까지 드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생각보다 길게는 안 걸린다 그러고 이게 공부를 학원 가서 하시래요. 혼자 하려고 하시나 봐. 근데 혼자 하면 본인이 이게 성질머리가 딱 보자마자 단어 하나를 딱 모르잖아요? 단어를 모르면 딱 이렇게 딱 노트북을 켜. 그래갖고 단어를 이렇게 딱 쳐. 근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다는 거야? 헉, 그럼 나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책을 어떻게 다 봐? 그래갖고 딱 겁이 나가지고 못 해버리겠다는 거야. 근데 학원에 가면 나랑 같이 모르는 애들 다 쫙 깔려있죠? 나는 1시간 있으면 무조건 물어볼 수 있죠? 이 사람 무조건 내가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줄 거죠? 그럼 나 앞으로도 몰라도 또 계속 설명해 줄 거죠? 그리고 나는 여기 모르니까 앉아있는 거죠? 이 당위성과 안정성이 나를 불안하지 않게 해서 지속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조금 본인이 느끼기에 지지를 안 해주다 생각을 하나 봐. 이런 거겠지. 뭐 가족에서 초치고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자네가 이거를 해가지고 뭐 하겠어? 갑자기 늦바람이 불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무관심이 나아요. 관심이 더 별로야. 관심 가지면 내가 또 이번에 이걸 못하면 너는 이거를 못할 팔짱가 보다, 소질이 없나 보다, 공부에는 너가 연이 없으니까 그렇지, 네가 공부를 해봤어야지 알지. 이것보다 낫다고요. 그냥 관심 끄라 그래. 뭐 그래, 언제부터 응원받고 살았다고 그 응원 왜 필요해요? 응원을 왜 갑자기 찾는 거야? 누가 응원해야 돼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응원하셔라. 저도 응원합니다. 하여튼 다 응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 응원하고 있어. 말본새가 별로여서 그래. 말본새가 별로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지적해야 돼. 지적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그거 아주 듣기 싫어, 너 그렇게 하면 나 아주 서운해, 이렇게 말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노이즈를 제거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창업의 운이 보통은 동업이 좋은 경우가 잘 없는데 동업을 하셔도 된대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둘이서 하든 셋이서 하든 공동의 이익이 같기 때문에 각자의 이익이 서로 매치되기 때문에 괜찮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인중개사를 해가지고 내가 복비를 벌었어. 근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수혜를 보죠. 왜냐면 내 공인중개사가 상단에 뜨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중개업이 더 들어오고, 하다못해 내가 공인중개사로 돈 벌어오면 모나리자 곽티슈라도 하나 더 갖다 놓겠지. 공용 화장실기 키링이라도 바꿔놓겠죠. 그래서 공동으로 창업해도 괜찮다. 이게 좀 일을 계속 쉬시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마침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어떡하나 이렇게 하셨다는데, 쉬시던 거 마저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장사하셔라. 그렇게 큰 종잣돈 안 들어가도 되니까 보증금 정도만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또 창업까지 축하드리면서 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지 않게 또 재밌게 공부를 하시면서 또 이번 하반기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 그걸 명심하세요. 내가 지금 이번 하반기에 공부하니까 제일 좋을 때라고. 이번 하반기는 정말 내가 제일 좋을 때야. 이렇게 좋을 때가 없어. 이렇게 속편할 때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유난 떨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너무 과몰입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 시선으로 그냥 이렇게 아주 간절한 것도 독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또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